주류업계는 소주 가격 상승의 원인을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가파른 물가 상승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의 가격도 오르고 물류비, 제조 경비가 오르니 주류업체 또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고, 식당의 입장에서도 식재료, 인건비, 최근엔 전기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건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김에 그냥 재미로 조금 더 따져보자면 소주 한 병에 소주 7잔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잔 마실 때마다 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수연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있는 곳에는 늘 세금이 붙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비재와 세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 바로 소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피디님, 혹시 소주 즐겨 드시나요? 네, 어제도 그럼 소주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서민의 술이란 말이 떠오르고 삼겹살이나 회 같은 음식들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로부터 소주는 서민을 위한 술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소주의 장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르며 가볍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주 가격의 비밀부터 소주 값이 오른 이유까지 본격적으로 소주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소주는 정통적으로 쌀로 증류해 왔습니다. 13세기 고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몽골 침략 당시 증류법을 터득한 몽골인들이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 당시 수도였던 개경시 주변에 양조장이 설치되었고, 개경의 주변 지역에서는 소주를 여전히 아락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현대식 한국 소주의 직접적인 뿌리는 안동 소주인데요. 이 시기 몽골군이 주둔하던 지역이 안동이었기 때문에 안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주의 도수는 16.8%에서 53%까지 다양합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25% 이상의 도수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점 도수가 낮은 술이 유행하면서 소주도 자연스럽게 도수가 낮은 걸 보편적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한국은 독한 술 소비량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흔히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 하면 러시아나 북유럽 지방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1위에 오르게 됐다는 건 아마 소주의 영향이 상당할 것 같네요. 최근 맥주, 위스키, 와인, 하이볼에 대한 관심이 커져 몇 년간 인기를 얻어왔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은 소주겠죠. 비교적 낮은 가격과 깔끔한 맛 덕분에 한국인들은 소주를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투명하고 맑은 액체가 왜 자꾸 비싸지는 걸까요? 작년 초 한 언론사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 음식점 10곳을 조사한 결과 8곳의 소주 판매가가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곳은 7,000원이었다고 하네요.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 손님이 많아 소주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 관악구 식당가마저도 대부분 소주 가격을 5,000원으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소주 판매가 상승의 원인을 찾으려면 우선 소주값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크게 제조사, 세금, 유통도매사, 음식점 이렇게 4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소주 제조와 병, 그리고 박스에 약 550원, 그리고 세금이 약 630원으로 책정되는데요. 이 소주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유통도매사에서 운송비, 인건비, 운용비 명목으로 300원을 가져가면 한 병에 약 6,000원 기준으로 음식점에선 약 4,500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주류업계는 소주 가격 상승의 원인을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가파른 물가 상승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부자재의 가격도 오르고 물류비, 제조 경비가 오르니 주류업체 또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고, 식당의 입장에서도 식재료, 인건비, 최근엔 전기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건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제가 소주 한 병에 붙는 세금이 약 630원이라고 했잖아요. 한 병에 630원이면 소주 가격 책정에 세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주류에는 세금이 꽤 많다고 짐작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얼마인지 계산할 기회는 없었을 텐데요. 지금부터 소주의 세금을 하나씩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디님, 소주 출고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비중이 크네요. 네, 그럼 왜 술에 세금이 많이 붙을까요? 많이 마시지 말라고? 네, 정답이에요. 국가에서 술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최근에 시작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술의 원료가 곡식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 자원인 곡식을 술로 만들어 과도하게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주령을 내린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술은 비가치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치제랑 소비할 때 얻는 효용과 쾌락은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데 비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과 고통은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제약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나 술과 담배는 강한 쾌락을 주지만 그로 인한 건강 위협, 경제적, 정신적 손실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가치제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국가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아마 술과 담배에 보다 쉽게 중독되고 이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가치제의 소비를 주세라는 이름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억제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용량의 증류주라도 도수가 더 높다면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세는 출고 원가와 용량 중 무엇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가세, 용량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모든 술에 대해 출고 원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종가세를 부과한 것이죠. 그런데 2020년 이후 세법이 개정되며 탁주와 맥주에 한해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맥주의 경우 이전에 비해 부과되는 세금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출고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주의 경우 원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참이슬 후레쉬 360ml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이트 진로가 공개한 참이슬 후레쉬 한 병당 출고 가격은 1163.4원입니다.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 즉 출고 원가는 546.3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약 550원, 이 금액이 전부 소주에 붙는 세금입니다. 방금 설명한 주세를 포함해 소주에는 총 3종류의 세금이 붙는데요. 주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우선 주세는 출고 원가의 72%로 소주의 경우 393.3원, 교육세는 주세의 30%로 118원, 부가가치세는 출고 원가와 주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값의 10%로 105.8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세금을 모두 합친 가격은 617.1원인데요. 와, 출고 가격이 1163.4원이니까 그중 53%가 세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한 김에 그냥 재미로 조금 더 따져보자면 소주 한 병에 소주 7잔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잔 마실 때마다 약 88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로 오르는 소주 가격, 이렇게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정부는 소주 가격을 잡기 위해 2024년 올해부터 국산 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해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을 약 10.6% 인하하는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 가격에 매겨져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출고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대상인 주류인 소주나 위스키 같은 경우 세금 부과 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져 이러한 가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준 판매 비율 제도가 시행되어 국산 증류주의 세금 부과 기준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런 개선안으로 인해 국산 주류, 특히 소주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 가격이 낮아져 소주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주 가격 다시 낮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소주 가격이 오른 것이 단순 세금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당분간은 여기서 더 오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소주와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소주 가격의 비밀부터 주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주 공장 출고가 인하 소식까지 다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이상 이즈텍스 김수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